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물 이어 그리기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상상이 되나요? 사물에 뭘 이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준비됐으면 교과서, 미술 원교과서를 있는 사람만 가져오세요. 28페이지에 펼쳐보면 다르게 보면 새로움이 보인다라고 하는 4단원이 보일 거예요. 자, 우리 학기 초에 봤던 그림인데 이거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다르게 보면 새로움이 보인다 이건데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자. 오늘의 주제가 이거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하여 관습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습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미술 창작의 출발이 되며 미술이 세상을 미적으로 환기시키는 힘 또한 거기서 비롯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해요. 오늘의 수업 진행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볼게요. 우선은 작품을 먼저 감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본 작가와 작품들에서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미술 작가들의 작품도 있고 친구들, 학생들의 작품들도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것인가에 대한 작품을 먼저 본 다음에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오늘 활동인 이어그리기요. 사물 이어그리기가 무엇인지 그 활동을 소개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 직접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그리기를 여러분이 각자 해서 밴드에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상을 다르게 본 작가와 작품들, 어떤 작품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았을까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교과서에 있는 작품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은 28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게 뭐로 보여요? 사람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수도꼭지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2000년대생이라 이런 수도꼭지를 못 봤나요? 돌려가지고 여는 수도꼭지인데 제목을 보면 뛰어가는 수도꼭지라고 되어 있고 프랑스 작가가 수도꼭지에다가 채색을 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조각가인 작가는 일상에 익숙한 사물을 낯설게 바라보고 기발한 캐릭터로 재구성한다.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본 한 작가의 시선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다음 작품은 그 오른쪽 페이지 29페이지에 나온 학생들의 작품이에요. 김민서 학생의 상큼한 레몬 치약이라는 작품인데 얼핏 보면 정말 치약 같죠? 상큼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이게 뭐죠? 네, 물감입니다. 얼핏 보면 치약의 튜브를 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물감이죠. 물감으로 이거를 이에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작품도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았는데 이상한 만남이라고 쌤이 힌트를 주었어요. 이따가 이론 수업할 때 이상한 만남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다음 작품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것처럼 새로 원래 있던 거를 대체시켜가지고 작품을 바라봤는데 칫솔에다가 이 소나무 잎을 이렇게 끼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자라나는 칫솔이라고 제목을 붙였네요. 그래서 이 작품 마찬가지로 이상한 만남이기도 하면서 결합하기라는 힌트를 쌤이 하나 또 줘봤어요. 다음 작품은 김채은 학생의 작품인데 제목은 꽃 소화기예요. 너무 예쁘죠? 이건 소화기에다가 꽃을 이렇게 꽂았는데 이 소화기의 빨간색 색이랑 이 꽃의 주황색 색이 너무 만나가지고 너무 화려한 작품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이 작품에도 마찬가지 이상한 만남이기도 하면서 어떤 두 사물을 결합하는 것이기도 하죠. 다음 작품도 이상한 만남과 결합하기라고 적어놨네요. 유미경 학생 작품인데 제목은 나무가 자라는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나무를 붙였어. 되게 신선하네요.
이 나무랑 나무가 만났지만 이 아래에 있는 나무는 그냥 뭐랄까 사물의 하나인 나무, 그러니까 죽은 나무인데 여기에 나무 잎이랑 가지가 있는 정말 나무를 붙여가지고 재미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 김수민 학생의 부릉부릉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잘 신는 이 슬리퍼에다가 여기 삼선을 뭐랄까 도로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위에 장난감을 붙여서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을 주고 있네요. 자, 다음은 작가들의 작품인데요. 마그리트라고 들어봤나요? 이 마그리트는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예요. 자, 이 작품은 선생님이 여기에 크기 바꾸기라고 적어놨네요. 여기 얼굴이 뒤집어져 있는데 여기 또 조그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면 누군가가 크게 됐거나 혹은 누군가가 작게 그려진 그림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바꾸는 것도 세상을 다르게 보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작가는 달리예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그 추파춥스 로고 있죠? 사탕. 그 사탕을 이 달리가 그렸습니다. 이 달리도 마찬가지로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예요. 도대체 초현실주의가 무엇인가 의문이 들죠. 이 작품은 어떻게 세상을 다르게 보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특이한 점이 뭐예요? 이 말과 이 코끼리들, 이 동물들의 다리가 굉장히 얇게 표현됐으면서 늘려놓은 그런 모습이네요.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의 모습을 변형시킨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어떤 물체를 두 개 연결해서 이제 세워놓았는데 여기에도 선생님이 이상한 만남이라고 적어놨네요. 이 작가 오펜하임 역시 초현실주의 화가이자 조각가입니다. 이 오펜하임은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의 이름을 다람쥐라고 지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다람쥐의 몸체고 다람쥐의 꼬리 같기도 하네요. 유리잔에 거품을 올리고 인조 모피를 그냥 단순히 병렬적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을 하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도 세상을 다르게 보았다라고 해서 가르쳐줍니다. 이거는 뭔가요? 아르츠 볼도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들을 모아가지고 초상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이 작품이 사용한 기법은 선생님이 모으기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살펴봤고 이제는 첫 번째 이론, 제목은 낯설게 보기의 다양한 방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미술 교과서 33페이지를 펴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 33페이지를 펴볼게요. 자, 그러면 낯설게 보기의 다양한 방법들이라고 적혀 있죠. 낯설게 보기는 상상 표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는 습관을 바꾸어 고정관념을 깨거나 현실 넘어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앞선 작품들처럼 세상을 낯설게 볼까? 선생님 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설명하는 6가지 방법을 먼저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자 라는 내용인데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고립시키기입니다. 고립시키기란 대상을 일상적인 환경에서 분리해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설명을 봤을 때 이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이게 뭐죠? 변기죠, 변기. 듀샹은 1971년에 변기를 뒤집어 놓고 여기에 자기가 글을 쓴 다음에 사인 같은 거죠. 사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작품이라고 명명하면서 얘를 샘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혹시 레드메이드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가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사물을 그냥 가져와서 실용성으로 만들어진 기술
기성품이라는 그 최초의 목적을 떠나 별개의 의미를 갖게 한 작품을 우리는 미술에서 레디메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디메이드 기초가 된 작품이 바로 이 마르셀 듀샹의 샌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몰입시키기, 대상을 일상적인 환경에서 분리해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낯설게 보기의 방법은 재료 바꾸기예요. 이게 뭔지 예측이 되나요? 좀 처음에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목은 부드러운 스위치예요. 올덴버그라는 작가의 부드러운 스위치라는 작품인데, 이 올덴버그는 이 재료를 바꾸는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찾아보면은 천으로 뭐 햄버거를 만든다든지 천으로 피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들, 아주 재미있는 작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낯설게 바라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에 재료 바꾸기는 사물이 가진 재질의 특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앞선 작품들에서 많이 쓰였던 기법인데 결합하기예요. 소화기에다가 꽃을 결합하고 칫솔에다가 소나무 잎을 결합한 것처럼 이 결합하기는 서로 다른 사물을 결합해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감각들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은 앞에 그 다리 길게 했던 그 작가 있죠? 초현실주의 작가 달리의 또 다른 작품 바닷가재의 전화기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기법으로는 크기 바꾸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왼쪽 작품은 뮤익이라는 작가의 소년인데 굉장히 크게 사람이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크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 바꾸기는 대상 크기를 아주 크거나 아주 작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앞서서 마그리트의 작품에서도 이런 것이 보였었죠. 다섯 번째, 모으기. 아르망이라는 작가의 장기 주차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폐차된 자동차들을 한 대 모아가지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그 과일이랑 그거 가지고 채소 가지고 사람 얼굴 만든 그 작품 선생님이 모으기라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카테고리를 넣어봤는데, 이 모으기라는 것은 일정한 사물들을 모아놓음이라는 낯설게 모으기의 기법 중에 하나네요. 자, 마지막으로 낯설게 보기의 방법은 이상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맥락이 서로 다른 것을 나란히 모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뭐 치약이 아니지 칫솔이랑 물감을 같이 놓았다든지, 털에다가 그 모피 같은 거에다가 컵을 해가지고 다람쥐를 하고 했다든지, 그렇게 맥락이 서로 다른 것을 나란히 놓는 기법을 우리는 이상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작품은 이 석고상과 장갑과 건물과 이상한 만남이죠. 조르주 델 키리고라는 작가의 사랑의 노래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6가지 낯설게 보기의 기법들을 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론, 상상 표현과 미술 표현 방법인데요. 여기에 미술에서의 용어 3개를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데페이즈망, 데포르마시옹, 오브제. 불어왔죠. 그래서 이 데페이즈망이라는 그냥 뜻은 옮겨놓는다 라는 뜻이고, 데포르마시옹은 변형, 왜곡이라는 뜻이래요. 오브제는 물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은 이거는 잘못 적었다. 아니지, 33페이지에도 이제 있긴 있는데 어디를 보면 좋냐면요, 29페이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적어놨네, 29페이지라고. 자, 29페이지에 보면 아까 앞서서 살펴봤던 3개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이 3가지 미술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고 데페이즈망이 앞에서 어떤 뜻이었을까? 옮겨놓는다라는 뜻이었거든요. 데페이즈망은 어떤 물체를 원래의 장소에서 가져와 어울리지 않는 환경으로 옮겨서 사물의 기이한 만남을 연출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앨범 자켓 같은 거에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찾아보면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데포르마시옹은 어떤 뜻이었을까? 앞에서 변형, 왜곡이라는 뜻이에요. 한눈에 봐도 알겠죠. 굉장히 변형하고 왜곡해놨잖아요. 그래서 데포르마시옹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브제 뜻이 뭐였지? 물체였죠. 그래서 오브제는 생활용품이 미술작품이 되면서 원래 용도와 목적 대신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단원 다르게 보면 새로움이 보인다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이론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 앞에 있는 작가들 다 초현실주의의 작가들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럼 과연 초현실주의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다와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기성제도와 통념의 반발, 그러니까 통념이라는 건 뭐야? 굳어진 사고들 있지, 그런 것들 반발해서 무의식이나 비이성적 상상의 세계를 탐구했어요. 앞서 보면 이런 그림들은 상상의 세계를 탐구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굉장히 적절한 것 같죠? 특히 정신분석가 프로이트의 학설에서 영향을 받았고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지성을 초월한 꿈이나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품들 그리고 이런 작가들을 우리는 초현실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죠? 자, 여기까지 우리 이론을 마치고요. 오늘 학습 내용인 3월 이어 그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는 3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31페이지의 활동 4번을 보면 친구들의 작품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작품을 보면 색 색깔의 클립을 이렇게 뭐랄까 나무에 있는 그런 이거 뭐야? 열매? 나뭇잎? 나뭇잎으로 표현했나 보다, 그치? 나뭇잎으로 표현했고 개구리의 얼굴을 집게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갈대네, 갈대. 선생님 제목을 안 맞네. 개구리와 갈대를 이렇게 표현을 한 작품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김수빈 학생의 작품은 스쿠버 다이빙을 표현했는데 여기에 물안경을 캔 뚜껑 그리고 여기 있는 오리발을 빨래 집게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작은 집게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표현한 거예요. 사물 이역을 기억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사물 속에는 다양한 이미지가 숨어 있죠. 원래 용도에서 벗어나 연상되는 다양한 이미지를 찾아서 재미있게 표현해보는 게 여러분의 오늘 활동이에요. 너무 쉽지? 자, 그러면 이 교과서에 있는 작품 말고 또 다른 사물 이어그리기 작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누네스라는 브라질의 작가인데요. 왼쪽에 있는 작품은 연필 찌꺼기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장 같은 그런 느낌? 여기는 이거 먼지털이, 여기는 치마, 사자의 갈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바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 배드민턴 공인가? 이런 것도 표현했고 아코디언도 표현했네요. 재밌죠? 그래서 연필 찌꺼기 가지고 재미있는 사물 이어 그리기를 해본 것이고 같은 작가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얼굴 찾기라는 작품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돼지냐? 돼지인 것 같고 여기는 기린, 여기는 한 여자, 여기는 어떤 왕관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왕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 가지고 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얼굴을 찾아줬어요. 자, 이 작품들은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찾은 작품들인데 너무 기발하죠? 딸기를 얼굴로 표현하고 이렇게 딸기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인가 봐, 그치? 이게 얼굴이고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짚은 걸 표현을 했어요. 너무 재밌네요. 다음 작품은 빛을 가지고 자동차를 연출했네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그치? 다음 작품은 사과 반쪽을 가지고 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이렇게 된 거 있지, 조리기구. 요걸 연상시켜가지고 이렇게 갈아내는 모양을 만들었네요. 다음 작품은 색연필을 가지고 확성기에 말을 해서 이렇게 말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너무 기발하고 잘 만들었네. 야, 이거는 와인잔을 가지고 이렇게
안경이랑 입까지 한꺼번에 표현을 한 작품이에요. 쌤 생각에 여기는 좀 약간 컴퓨터 작업을 한 것 같아, 그치? 여기 원래 동그랬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작품들이 있네요. 이거는 컵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게 코 같지 않니? 그치? 입을 한껏 벌렸고 이게 지금 혓바닥인가? 이렇게 됐고 코를 해가지고 하품하는 사람을 표현했어요. 이건 테이프 2개 가지고 사이즈가 다른 테이프인가 봐, 그치? 원근법이 느껴지네. 자전거를 표현했네요. 이 배꼽인가 봐, 그치? 귤인간이네. 귤인간이 배가 터질 때까지 무언가를 먹고 낮잠 늘어지게 자고 있는 배꼽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붓인데 이거는 치마로 표현했나봐요. 그리고 이제 붓의 이 목을 사람의 목처럼 표현을 해서 붓 인간을 만들었네요. 자, 이거는 가위를 가지고 다리를 꼰 것처럼 너무 기발합니다. 이제 학생의 작품이에요. 앞선 작품들은 좀 약간 고퀄이었고 이거는 학생들이 한 작품인데 여러분 필통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수정 테이프 가지고 달팽이를 표현을 했습니다. 손톱깎이를 가지고 이어 그려서 새를 표현했고요. 이거는 물통이야.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이렇게 접어지는 물통 있죠? 그거 가지고 아코디언을 표현했어요. 다음은 방향제 같은 거 있잖아, 잎사귀 같은 거, 그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나비가 날아가는 모양을 그렸네요. 병뚜껑을 가지고 이어서 찻잔과 커피잔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리모컨을 이 나비의 몸통으로 보고 이렇게 나비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은 다 봤고요. 과제는 너무 간단해요. 앞에서 본 여러 작품들처럼 사물에 있는 그림을 연결해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툭툭 튀는 아이디어를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 거고 완성된 작품은 밴드에 올리면 되겠죠? 여기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과제는 수행평가 아직 안 한 반 있어. 도장 파기, 그지? 그 학생들만 해당되는 건데 아직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은 밴드에 자신이 하고 싶은 그 그림을 올려주면 돼. 그 도장 파는 거 있잖아. 안 하는 반이 2반, 4반, 6반, 7반, 8반, 10반, 11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미지를 밴드에 올려주면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과제가 2개인 거야. 사물 이어그리기 하나 올려야 되고 도장 이미지 올려야 되고. 그래서 밴드 검색에는 뭐 지우개 하고 3학년 11반, 뭐 3학년 7반이면 3학년 7반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과제방 나올 거거든요. 거기다가 올려주면 선생님이 인쇄를 해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제 주제가 뭐였을까? 다르게 보면 새로움이 보인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물 이어그리기로 여러분 상상력을 마음껏 뿜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과제를 시작해 보세요.